잔금 해제 시간입니다. 양지수 모두 밀려나고 있죠.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조금 키우는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오늘 비우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라가는 쪽에서는 최근에 강했던 LNG 관련한 테마 종목들 여전히 강세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들 주목해야 될지 이분과 이야기 이어갈게요. 유영아 과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항상 저희가 과장님과 금요일 한 주 마무리하듯이 그 주간의 수급을 저희가 체크를 하잖아요. 최근 사모펀드 연기금 수급이 쏠리고 있는 쪽 어디일까요? 네, 일단 제가 매주 나와서 말씀드렸던 섹터인 신재생 전력기기 여전히 계속 수급이 몰리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도 역시나 최근에는 이제 피팅을 넘어서서 용접용 피팅을 넘어서서 이제 개장용 피팅까지 이제 용접용 피팅 먼저 이제 좀 시세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장용 피팅이 시세가 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 또 조선 기자재 중에서도 서브 같은 종목들이 또 같이 올라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원전도 여전히 좋습니다. 계속 수주에 대한 이야기들 또 정부의 정책으로 좀 모멘텀을 받는 부분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원전도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좀 특징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반도체 부품인데요. 사실 가장 2분기 실적에서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반도체였어요. 네. 2분기에 정말 좋은 실적을 내고도 주가가 하나도 오르지 못한 섹터가 이제 반도체 부품이나 소재, 소부장들인데 특징적인 것은 2분기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기관의 수급에서 제외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마지막 주,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이제 수급이 그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반도체 부품 쪽은 조금 기관들이 다르게 보는 느낌이었어요. 특히나 테스트 소켓, 그다음에 식강 링과 같은 어떤 부품, 소모성 부품들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좀 있었는데 이쪽은 상당히 이제 주목을 했다라는 부분이 특징적인 것 같고요. 여기 올라와 있는 종목들 대부분은 2분기 실적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좋았고요. 특히나 이제 사모펀드 수급 1위인 KNJ의 경우에는 금요일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매출액 127억에 영업이익 43억으로 마진 34%대를 서프라이즈하게 기록을 했어요. 시장의 기대는 사실은 이제 그 SIC 포커스링 비중이 한 50% 정도 올라올 거고 영업 마진율은 한 10% 초반대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 외로 급격하게 성장을 한 거예요. 2분기 실적을 보니. 포인트 말씀드리면 2분기 SIC 포커스링 매출 비중이 70%까지 올라왔고요. 거기다가 마진율도 34%까지 달성을 했거든요. 이게 왜 특징적이냐면 이 분야의 1위 기업인 TCK가 OP 마진이 40%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KNJ도 좀 더 업황이 좋아지면 이익률 개선이 될 수 있겠네, 업사이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포인트를 감지한 기관 수급이 빠르게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고객사 대응을 위해서는 좀 증설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금 조달 리스크가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성장을 위한 증설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과하게 조정을 받을 것 같진 않고요. 현재 밸류가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해서 퍼 8배 수준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총 기준으로는 업사이드가 저는 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관들이 이렇게 좀 강하게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보여주셨던 수급 상황에서 일부 종목에서 조금 눈에 띄는 건 결국 이 네옴시티 관련한 수급 유입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종목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여기에 가지고 나오는 게 제가 이제 수요일까지 수급을 정리해서 가지고 나오는데 어제까지도 수급이 이어진 종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거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는 네옴시티 관련주가 상당히 들썩였습니다. 중동의 오일머니 성장을 위한 그린에너지와 믹스 전환과 그다음에 스마트시티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시선이 많고요. 어쨌든 빈살만 왕세자께서 정상회담 일정도 또 시장에 흘러나오면서 11월까지는 기대감을 계속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은 결론 지어지지 않은 테마성이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주로 기관들이 좀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한미글로벌인데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사업 관리 쪽으로는 국내 1위 기업이고요.
국내 사업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중동이나 미국 쪽의 수주 모멘텀이 주가의 어떤 키팩터가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에 이제 왜 이번에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의 어떤 대장주격으로 이 친구가 움직이냐 보면 과거에 사우디 최대 국영 부동산 기업하고 JV를 맺었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했던 레퍼런스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우디 네옴시티 이슈에서도 가장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매출액이 연간 3천억이에요. 상당히 이제 소형주에 속하는데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이 네옴시티 총 사업비가 650조 원이기 때문에 네옴시티의 프로젝트 중에서 일부만 이 회사의 어떤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로 가지고 온다라고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회사 규모에 비해서 뭐 워낙 큰 규모의 수주일 수 있기 네. 때문에 회사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러한 기대감이 지금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고 기관들은 집중을 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미 글로벌 앞으로 네옴시티 이슈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보면서 이 종목의 방향 더 잘 봐야겠습니다. 이미 어찌 보면 저점 대비 한 50%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수주를 하게 됐을 때 그 규모를 생각한다면 여지는 더 있어 보입니다.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잔금해제 종목으로 곧장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종목도 어찌 보면 단시간에 많이 올랐어요. 네. 효성중공업, 나도 전력기기다. 포인트 잡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저평가된 신재생 전력기기. 그러니까 변압기 이런 거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 신재생이나 에너지 갈급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이쪽이 주가 강세가 좀 빠르게 나타났어요. 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력기기 이외에도 신재생 쪽도 하거든요. 풍력 터빈도 만들고 뭐 또 수소 충전소도 네.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가장 핫한 섹터에 다리 하나씩은 다 걸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효성중공업의 사업부가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을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사업부 정도로 나뉠 수 있는데 네. 하나가 이제 중공업 부분, 이쪽이 전력기기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건설 부분으로 나뉘는데 중공업 부분은 이제 실제로 자세하게 따지고 보면 변압기, 그다음에 차단기, 전동기와 같은 전력기전 설비를 이제 주로 제작을 하고 있는 쪽이고요. 건설 부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주택이나 토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것은 전력기기 네. 쪽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전방 시장이 1,600조 원 정도 와. 되거든요. 상당히 큽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전력 인프라의 사실은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매크로가 지금 뭐 침체다 뭐다 하지만 그런 것을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사실은 수요가 꾸준한 것이 장점인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전력기기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각 분야별로의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시장 규모는 중공업 부분만 따지고 보면 한국과 미국, 인도 쪽에 이 생산 거점 그런 네.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의 판매 법인을 또 보유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과 인도 그 주요 지역별 유틸리티사의 변압기와 차단기를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기준으로는 글로벌 전기 시장의 규모가 1,600조 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정이 되는데 그건 이제 전체 시장인 거고요. 그럼 이 회사의 주요 시장은 얼마냐? 따로 띄워놓고 보면은 네. 미국, 인도, 중국, 한국 그게 한 900조 원 정도 돼요. 네, 거기서 전기 시장 전체가 이제 900조 원인 거고 전력 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입니까를 보면은 14% 정도. 예, 14% 정도고 그 중에서도 이 회사가 이제 주력으로 하는 변압기는 한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면 돼요. 시장이 작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변압기는 기본적으로 한번 이제 설치를 하면은 계속 가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10년에서 15년 정도 수명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도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주기로 그 수요가 발생을 하고요. 또 최근에는 뭐 사실 뭐 신재생 빅사이클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수요도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기를 타지 않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전력 기기 관련해서 최근에 주목받았던 종목들 생각한다면 뭐 일렉트릭 붙은 업체들일 것 같아요. 네, LS 일렉트릭, 네. 현대 일렉트릭. 근데 이들 종목이 사실 뭐 봄부터 쭉 꾸준하게 올랐다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주목을 네. 받아서 좀 뒤늦게 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런 속도차가 났는지 그걸 네.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지금 그 속도차를 사실은 이제 갭 메우기를 하면서 좀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 회사의 주가가 다른
전력기기주에 비해서 덜 오른 이유는 아무래도 앞에 말씀드렸던 전체사업부 중에서 절반이 경기 민감주인 건설 쪽이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왜 기회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업부의 어떤 디스카운트는 이미 저는 이 주가에 프라이싱이 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기대감은 이미 제로인 상황에서 저는 바닥에서 올라갈 일만 있다. 건설 쪽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회의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 전력기기의 업사이드 요인은 여전히 저는 남아있는 가격대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효성중공업의 전력기기 업사이드 포인트를 좀 저평가 해소로 좀 두시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가 그렇잖아요. 워낙 빠른 순환매 속에서 대장주 먼저 갔다가 다음 순환 때는 그 밑에 종목들이 또 올라가고 네네. 하는데 뭐 사이즈 차이가 아니라요. 이 테마를 이끄는 종목들 내에서 키 맞추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효성중공업 볼만하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고요. 다음 포인트 가겠습니다. 전기는 필수 소비재. 사실 최근에는 계속해서 경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수요가 탄탄할까를 우려하는데 전력만큼은 지금 온 세상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전기 좀 이런 걱정은 덜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전기 수요는 이제 필수 소비재라는 것은 다들 공감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치를 좀 어떻게 성장을 해가는지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왔는데 전기 수요는 전기 수요의 성장은 각 나라별 GDP 성장률과 좀 유사하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GDP 성장률 전망에 근거한 우리나라 전력 발전량의 성장률은 한 3%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3% 하면은 절대적으로는 너무 작은 거 아니야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전기는 필수 소비재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수요가 쉽게 후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 잔고는 계속해서 좀 늘어나는 지금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다가 실제 수주 잔고도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올해 내내 실적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국면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국내 파이 뭐 탄탄하지만 갑자기 확 막 이렇게 는다라기보다는 꾸준하게 수주 잔고 쌓아가야지 사실 실적이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력이나 배전 이런 쪽은 사실 뭐 동남아권 이런 식으로 수주를 따와야지 좀 큰 모멘텀 받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어쨌든 이 수주도 좋지만 이러한 수주가 실적으로도 계속 반영되는 중 국면에 올해부터는 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번 2분기 호실적에서 이런 업황을 저는 증명해 보여줬다라고 보여지는데 2분기 실적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과거에 있었던 매출 인식 지연이 좀 해소가 됐어요, 많이. 그 부분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높아진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해서 2분기에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쪽으로 가서는 더 좋아지는 흐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내 주요 고객사의 전력 사업 쪽 실적이 워낙 부진하기 때문에 향후에 수주가 감소하는 거 아니야?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우려 섞인 시선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부분은 좀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과거에도 그랬듯이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사실 뭐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수주 감소는 저는 좀 기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해외 쪽 수주가 지금 계속해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룡전기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해당 그 앞서 말씀드린 국내의 수주가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해외 수주 쪽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국내 수요 감소 부분을 충분히 상쇄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경쟁사 대비 디스카운트 해소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제가 이제 그 몇 주 전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LG화학의 예를 들면 LG화학이 영업이익에서 양극재 영업이익 성장을 보여주면서 양극재 기업으로서의 인정을 받았는데 결국엔 저는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는 뭐 필수적인 전력 유통하는 데 인프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들 그 밸류를 제가 좀 가지고 나왔어요. 전력기기 네.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효성중공업 절대적인 저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디스카운트의 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그 건설 부분의 영업이익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디스카운트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디스카운트 요인은 저는 내년에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제가 차트를 가지고 나왔지만 내년 보시면 예상이긴 하지만 거의 절반까지 중공업 부분 이익이 올라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먼저 보고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 수주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주가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에 실적이 돌기 때문에 뭐 내년도 분기당 영업이익에서 중공업의 영업이익 숫자로 증명을 해 보인다면 디스카운트 요인은 점점 해소되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이 그래도 야금야금 꾸준히 회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7만 원 정도입니다. 목표 라인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 1차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7만 9천 원 정도 1차적으로 잡고요. 네. 손절가는 6만 4천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 말씀 주신 그 밸류 테이블 여러분 보시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랄게요. 7만 9천 원 일단 1차적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조만간 수익 AS로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휴비츠 에어, 소리 없는 성장, 내년엔 더 좋다. 이 종목은 올해 상반기의 흐름 되게 좋았다가 하반기 들어선 시장과 함께 조금 출렁출렁하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8월 들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국내 1위 거만기기 업체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이 회사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 잔금해제에서 소개를 드렸던 제2의 JVM, 제2의 덴티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조적인 성장의 초입기에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경점과 안과에서 사용되는 거만기기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아마 안경이나 렌즈 같은 거 사러 가셨을 때 실제로 저 기기에서 검사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아무래도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 거의 뭐 50% 이상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 기기가 많이 깔려 있을 거고요. 글로벌로 봤을 때는 한 3위 정도, 그래서 한 글로벌로는 한 15% 정도 점유를 하고 있고요. 이 시장은 대기업이 진입하기엔 너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유통망이라든지 레퍼런스가 나름의 어떤 진입 장벽인 해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휴비츠 포함해서 뭐 한 3-4개 정도 업체가 독과점하고 있는 시장이고 또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일부 이제 소형 업체들이 있었는데 코로나19 때 사실 이제 조정을 겪으면서 현재는 남아있는 플레이어들이 독식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동사의 주력 매출처인 유럽의 리오프닝 수혜가 있을 수 있고요. 이건 이제 JVM과 좀 같은 그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신제품 교체 사이클이 좀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은 좀 더블로 좋아지는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 1분기에는 네. 이 회사가 이제 계절적 비수기였지만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을 했는데요. 이번 2분기에도 컨센에 상당히 부합하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2분기에는 이제 안광학 의료기기의 계절적 성수기였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글로벌 경쟁업체들이 부품 공급난이 좀 지속이 되면서 이 회사가 좀 반사수혜를 받았는데요. 네. 경쟁사와 다르게 이 회사는 원자재의 80%를 국내에서 수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좀 공급단의 영향을 덜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3분기에는 조금 이슈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주를 이미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3분기에 못 만든 건 4분기로 이연될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4분기까지도 매출 고성장세는 이어질 것 같고요. 3분기 주춤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 회사 수출 비중이 또 90%이기 때문에 와. 달러 강세가 좀 이 회사에게는 수혜일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업황을 좀 체크를 한 기관이 수급을 계속해서 유입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과장님을 통해서 배운 돈 냄새를 가장 빨리 맡는다는 사모펀드 네. 쪽에서도 지금 유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요. 휴비츠 이야기 이어나갑니다. 제일 좋아하는 류의 종목이다라면서 구조적 성장을 하고 있는 쪽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 살짝 더 코멘트 해주실까요? 네. 일단 글로벌 안광학 의료기기 성장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질 것 같아요. 이게 초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는 거만기기도 하지만 이 진단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경점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과에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네. 안과에 들어가는 게 ASP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안과에 들어가는 비중이 점점
있으면은 좋은데 이게 지금 고령화사에 들어가다 보니까 안 질환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휴비츠 포인트들 잡아주셨고요. 뭔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계속 같이 설득이 되고 있는 느낌인데요. 그러면 휴비츠의 가격 대응을 어떻게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지금 1,850원 진행되거든요. 네. 일단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9,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00원 휴비츠 기억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종목 여러분 체크해 두셨다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유영화 과장님과 오늘 알찬 공부를 한 느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